첫 번째 사건은 마약 사건인데 박성배 변호사 재벌 3세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SK그룹 3세 최 씨, 32세 최 씨가 어제 변종 대마 구입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고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오촌 조카와 당숙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최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해둔 상태였고 출국 금지 조치도 취해둔 상태였습니다. 어제 긴급 체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현대그룹 3세 정 씨, 30세 정 씨도 고 정주행 회장의 손자인데 변종 대마 구입 흡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네. 한 달 전쯤에 해외로 나간 것으로 알려져서 아마 해외 도피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귀국하는 대로 곧바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현재 입건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이 SK그룹의 최 씨라는 사람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엑스상대방 비리 혐의 인정하십니까? 3월달에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3월달에 박성배 변호사, 이게 수법을 보니까 던지기 수법? 이게 네. 뭘 얘기하는 거예요? SK그룹 3세 최 씨 그리고 현대그룹 3세 정 씨 모두가 보안성이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마약 공급책이라고 일컬어진 27세 된 이 씨에게 접근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농축 액상 대마 신종 형태의 마약 쿠키가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면 이 씨가 던지기를 통해서 마약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이 던지기라는 게 네. 일종의 은어인데요. 마약을 숨겨둔 다음에 구매자한테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직접 가서 그 마약을 수령해 가는 건데 이 씨는 누군가에게도 또 접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마약이 여기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 본인이 가서 그걸 수령을 해서 그걸 가지고 최 씨와 정 씨한테 직접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을 한 다음에 정 씨와는 같은 장소에서 흡연도 여러 차례 했다라고 진술을 해 둔 것이죠. 대면에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지 않고 전달을 한다는 만나지 않게 전달하는 얘기죠. 방식이죠. 근데 이 전달책 이 씨라는 사람도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일탈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뭐 마약책한테 공급받아서 했는데 그게 뭐 그 환각 증세가 한 40배나 되고 금보다도 그람당 금보다도 가격이 한 3배 정도 되는데 다 돈 많은 집 아들이거든요. 이번에 그 SK 그 창업주 손자 그 가정사는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창업자가 최종건 회장인데 47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최윤원 회장은 SK케미칼 회장인데 50살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최태원 회장은 그러니까 창업주의 동생 최종현 회장의 아들이 최태원. 그러니까 사촌 집에서 지금 대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47살 창업주는 아버지는 50살에 돌아가니까 그 이쪽에 방황, 그 공허감이나 뭐 이런 거는 돈은 많더라도 그런 거는 또 상당히 있다고 뭐 동정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마약 횟수가 너무 좀 많죠. 그렇죠. 그 15번 이상 마약을 구입하고 최근까지 18번 이상 마약을 흡입했으니까 뭐 중범죄로 처벌은 뭐 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이지만은 또 가정사로 보면은 좀 뭐 안타까운 점은 있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근데 손정혜 변호사, 이 현대가 손자는 지금 해외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국내에 이제 입국하도록 이제 설득하고 이제 수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임의로 이제 들어오지 않을 경우 혹시 해외 도피를 의도를 가지고 나갔으면 쉽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또 저희가 범죄인 인도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개연성들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언제까지 도망하거나 이렇게 안 나오면 오히려 본인에게 양형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입국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나중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도 따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지금 SK그룹 이제 채모 씨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횟수나 양을 보면 구속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수사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배 변호사. 결혼식은 했어요.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안 한 부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예,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을 했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결혼을 없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내가 해준 혼수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미 혼인신고 전에 파경에 이르는 거죠. 재산적 손해배상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예물 반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요구를 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혼수품이 적다고 더 가져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혼수품이 적다고 며느리를 맞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친정에 며느리를 둔 채로 그냥 집으로 와버립니다. 며느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혼집으로 돌아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왔는데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고 남편이 오히려 혼인신고를 거부하게 됩니다. 강제로 별거를 당하게 되니까 예. 결혼을 없는 것으로 하고 정신적 손해배상 그리고 내가 해줬던 예물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크고 작든 어떤 집에서 그 주변에서 조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탐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결혼해서 뭐 혼인신고는 안 했는데 신혼여행까지 갔다 와서 같이 사는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계속 좀 왜 이렇게 폐물이 적냐 뭐 이렇게 구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 혼수품을 그러면 내놓느냐 뭐 이런 문제가 거기서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혼인신고 전에 파경이 이런 거니까. 그래서 뭐 법원에서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예물 반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 네.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니 뭐 일단은 손정혜 변호사는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증빙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남편이 구타로 이제 2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이제 증거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나아가서는 이렇게 혼수 문제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 며느리를 아예 친정에 데려가서 혼수가 너무 적다라고 타박하고 네. 아예 이제 며느리를 놔둔 채 이제 시어머니께서 귀가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남편은 나아가서 혼인 신고도 거부를 하고요. 별거하자. 네. 강제 별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이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수명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달라고 했어요. 그 폐물 같은 거.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라고 해서 주긴 주되 혼인이 불성립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예물 예단입니다. 그러면 혼인이 성립하지는 않은 것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결혼식을 치렀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미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단기간에 그 혼인이 파탄됐다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이 봅니다. 재판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혼인이 불성립했다고 보고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 돌려받을 수 있다? 예, 돌려받을 예.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사건에서는 남편과 남편도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는 예물 예단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양자를 나눠서 정해두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겠다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때리고 그랬으니까는 돌려받을 돌려받으려고 수가 없는 못한다는 것이다. 거. 예, 예. 여기서 주의를 하실 것이 돌아와서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을 지속한다. 예를 들면 8개월 정도 지속을 한다고 하면 예. 일정 기간 혼인 생활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비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 관계가 충분히 유지됐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혼인 불성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돌아오자마자 혼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사실상 파탄이 이르렀지 않습니까? 네. 이건 혼인 불성립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예물 예단을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오래 살았으면 네. 이혼 절차로 들어간다면 예물 예단 반환 문제가 거론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기준이 8개월 정도 살아 그 이후에는 돌려달라고 못한다는 얘기네. 정확한 기준이 판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보통 5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5개월. 5개월을 넘어가면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고 보고 그때부터는 이혼 절차를 밟으라고 하고 혹시나 혼인 신고를 안 했어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됐다라고 해서 이혼 절차상 재산 분할 청구를 하라고 하고 5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혼인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판단해서 예물 예단 자체를 돌려주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유책 배우자는 이런 예물을 네. 요구할 수 없게끔 법원이 할 수밖에 없냐면 가정에서 이제 결혼은 이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예물이라도 돌려받고자 이렇게 일부러 깨뜨릴 일부러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는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